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라임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에는 지열발전 정부합동조사단 시민대표를 맡고 계시고 111호 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의 법률분과와 시민사회분과에서 활동 중이신 양만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포항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렇습니다. 1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지진의 원인을 두고 자연 지진이다, 유발 지진이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양만재 박사님께서는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 지진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유발 지진이냐 이제 자연 지진이냐 이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예. 또 이제 유발 지진에서 또 촉발 지진으로 이때 구분을 하거든요. 네네. 학자들. 저는 제 그 자연과학 전공이 아니지만은 제가 이렇게 이제 포항 지진이 그 2017년 11월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자료를 수집 쭉 하는 과정에서 또 현장도 방문하고 사람도 만나는 과정에서 인간이 만든 지진이다. 자연 지진이 아닌 막 그렇게 지금까지 자료를 축적한 데이터 검토하는 끝에 내린 뭐 저 나름의 결론입니다. 예. 네. 자, 박사님께서는 지열발전 정부 합동조사단 활동과 함께 예. 111호 지진 네.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이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111호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이게 어떤 단체인가요? 예, 포항 지질 연구단 공동 연구단은 이제 2017년 11월에 이제 지진이 발생하고 난 뒤에 이 원인 규명을 위해서 2018년 2월에 정부조사단이 꾸려집니다. 예. 근데 이 정부조사단만 이제 지역 차원에서 포항시 차원에서 바라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우리도 자체 나름의 이 지진을 두고 유발인지 뭐 촉발인지 아니면 자연 지진인지에 대한 연구 자체를 해볼 필요가 있다.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또 그 연구도 하고 동시에 정부 지진 조사단이 제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 감시 역할도 하자는 뜻에서 이 이제 포항시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포항시 대표성을 띠는 연구 단체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참여하게 된 겁니다. 예. 그 공동연구단은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예. 지금 계속 그 발표도 하고 계시는데 예.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지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이제 자료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열발전소가 원인이라 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간단합니다. 포항 지역은 지금 2017년 지진이 일어나기 5.4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거의 3 이상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지열발전소 입지 조건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안 일어나는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장치가 인간이 만든 장치가 개입을 한 거 아니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두 번째 생각했는 것이 왜 그러면은 이 지진인 포항 지열 발전에 이제 초점을 두느냐 하면은 이미 이제 그 과학자들이 사이언스 저널에 두 편의 논문이 이 진원지가 바로 지열 발전소하고 아주 근접하고 있고 자연 지진에 비해서 진원지가 아주 4km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 지진은 15km 내지 12km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세 번째가 뭐 있느냐 하면은 경주 지진이 2016년 9월에 발생합니다. 5.8 지진입니다. 이렇게 거대 지진이 그 지진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 하면 앙산 단청 지역의 경주 내남 초등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 지열 발전소가 거리가 한 4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근방에서 이제 한 1년여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흔히들 뭐 자연 지진이라 하는 분들이 이 뭐냐 하면은 지진의 응력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열발전소가 양산단청에 거리가 얼마냐 하면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지열 발전소가 가동이 되어서는 안 되는 조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동되고 물의 압력을 상상을 초월한 압력이죠. 111메가파스락 했을 때 해저 13km에 해저에 있는 압력이 가해졌다는 거죠. 어쩌면 거기에서 단층을 건드렸고 단층이 이어져서 포항 지진이 발생했다 하는 것을 지금 국제학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지금 제가 구한 독일 학자의 그 연구소에서는 이미 포항 지진을 자연 지진이라고 논의를 하는 학자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 근거에서 우리 그 나라의 고려대 이진환 교수와 부산대 김광희 교수가 발표했던 근거에 따르면은 거의 뭐 유발이 내지는 인간이 지열 발전소가 만들어내는 촉발 지진이 아닌가 이렇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열 발전소가 원인이라고 보시는 근거에 대해서 먼저 포항이 그동안의 지진의 안전지대였다. 맞습니다. 예. 예. 지열 발전소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뭐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없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지진의 발생 그 깊이가 예. 자연 지진 같은 경우에 15km, 예. 저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발생을 하는데 비해서 이 포항 지진은 4km라는 아주 지표면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그렇죠. 발생했다. 예, 예. 그리고 외국 연구자들도 이미 이거는 지열 발전소의 영향일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다. 예. 예. 그 이제 외국 학자가 자꾸 구분됩니다. 미국 학교는 지난 12월이죠. 2018년 12월에 이제 9월에 이제 미국 지구과학회에서 나온 미국 학자는 이게 이제 자연 지진의 가능성이 있다는 어떻게 조심스럽게 그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독일, 유럽 중심의 학자들은 이미 이거는 뭐 자연 지진일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유럽 내리고.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제 보기에는요, 이게 이제 제한된 이게 그 정부에서 지금 그 자료를 넥스지오에서 공개된 자료를 노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기에 참여했던 서울대 교수가 독일 가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논의된 결과 거의 거기는 제한되지만은 이미 특히 이게 경주 지진이 일어났는 5.8 지진에서 포항 지열 발전소가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거죠. 네. 그 응력에서 자극을 줬기 때문에 지열 발전소의 원인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유럽에 뭐 주로 이제 지열 발전소가 우리처럼 주민들이 근접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진에 대해서 포항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에 또 지열 발전소가 뭐 마을 주변에 존재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지난해가 되겠네요. 그렇죠. 지난해에 그 지열 발전소가 있었던 스위스 바젤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바젤을 방문하셨는데 거기서 뭐 지열 발전소와 그쪽 지역 주민들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아마 포항 지진을 추진했던 넥스지오 측에서도 바젤에 갔습니다. 바젤이 이제 2006년도에 시공해서 2007년도에 3.4 지진이 일어나서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이제 공동 연구단이 스위스 바젤 현장을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느낀 것은 우리가 공통점이 뭐냐면 거기도 인구 밀집 지역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 밀집 지역에 건립하고 2009년에 이제 그 문을 닫는데요. 닫고 난 뒤에 이제 교훈이 뭐였나 하면은 이 지열 발전소는 인구 밀집 지역에 지어서는 안 된다는 그 결론이었고요. 또 현장에 가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열 발전을 운영하면서 계속 이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 물주입하고 진동이 일어나면은 그에 대해서 공개를 했던 그 사실을 우리한테 알렸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이 2007년도 문을 닫고 작년 2017년도에 다시 물을 뺐습니다.
네. 그걸 뭐냐 하면은 물 투입해놓고 밑에 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압력 변화가 오면 또 다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폐쇄하고 난 뒤에 문을 그 공장을 중단하고 난 뒤에 지하에 들어갔던 물에 대한 압력 측정기를 내서 계속 모니터를 해왔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 포항은 과연 이제 작년 17년도에 지진이 일어나고 과연 이 밑바닥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계속 이제 압력 변화를 주시를 해야 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한테 시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젤의 경우에는 이 운영을 했던 G파워가 그 바젤 C와 같이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투자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보험이 들어갔습니다. 그 보험으로 이제 지진이 일어나자 이 보험으로 피해를 주민들한테 보상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렇게 피해에 따른 불만은 별로 없었다는 네. 이야기를 현지 사람들한테 들었던 겁니다. 예. 박사님께서는 이제 넥스지오 예. 우리 지열 발전은 포항에 지열 발전을 했던 넥스지오의 그 연구에 참여했던 유럽 회사들이 있었다. 예. 그리고 포항에서 2017년 4월에 예. 뭐 3.1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이들 업체들이 갑자기 철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그 포항 지열 발전소 R&D 연구 개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네. 이 산하 서울대 교수들도 몇몇 대학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 참여를 통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기 했거든요. 근데 지열 발전소가 지어지려면 입지 조건이 뭐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진이 일어나야지 않은 지역을 했고요. 네. 또 그 지하 밑바닥에 뭐 높은 온도가 있는 물을 지원해서 이 온도가 있어야 수증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터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조건에서는 뭐 지하의 어떤 온도에서는 입지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지열 발전소의 이제 투입증과 그 인풋증이 생산증이 있는 물을 넣고 전기를 뽑아 올리는 이 두 네.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 집어넣을 때는 밑에 단층이 있는가, 지진이 유발할 수 있는 단층이 있는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조사를 제가 보고는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는 대신 외국 전문가를 불러들여서 자문을 구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보기에는 외국 학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 유럽 학자들이, 독일 학자들 왔는 사진도 확인했고요. 근데 이 학자들이 어느 날 순간에 다 철수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 철수한 시기가 언제느냐 했을 때 제가 정확한 이제 구구한 설이 있습니다. 유럽 학자들이 일부 이제 정보를 제공했던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 조사단에 외국 학자들이 언제 왔고 무슨 일을 했고 언제 철수했는가를 제가 정부 조사단에 물었습니다. 네. 이걸 밝혀달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3.1 지진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2017년 4월경입니다. 네. 3.1 지진이 일어났다 하는 바젤이 3.4 지진이 일어나서 뭐 했느냐 하면 폐쇄를 했거든요. 0.3 차입니다. 예. 근데 이때 이제 3.1 지진이 일어났다 하면 심각한 이제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8개월 전에 2016년 9월에 또다시 경주에서 40km 떨어진 지역에서 5.8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면 이미 응력이 쌓여 있는데 3.1 지진이 일어났다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인 거죠. 이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예. 5.8 지진이 일어났을 때면은 40km 있고 우리가 양산단층이 지나간다 하면은 이거는 위험합니다. 3.1 지진에 제가 미국 가서도 전문가한테 물었어요. 뭐 지금도 한국 학자 뭐 사이언스 발표한 두 학자도 그랬고요. 네. 3.1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멈춰야 했다. 그렇다면은 11월에 5.4 지진까지 일어났겠는가? 예방할 사전에 그때 멈췄으면은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아마 지열 발전을 전공한 유럽 학자들은 이게 위험하다고 느낀 것은 아니냐. 어느 날 보따리 사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네.
박사님께서 하시는 주장은 그거네요. 그러면은 이제 3.1 지진이 왔을 때, 예, 이미 위험에 달했기 때문에 그만둬야 될 시점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럽 학자들은 이제 돌아간 거고. 그게 이제 7월 말에 예, 다시 또 물 투입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이 투입하는 그 물 투입하는 그 기술자가 그 투입한 이 흔히들 파이프라인을 꼽아 넣는 업자가 누구였나 하면은 중국 업체입니다. 예. 중국 업체인데 이 중국 업체는 거의 그 경험이 없는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업체가 이 가담을 했거든요. 참여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일본 업체와 중국 업체가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마 중국 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아마 가격 부분에서 경쟁인에서 선택했는데 그래서 기술력도 없는 곳에 이제 했는데 유럽 학자가 보기에는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뭔가 불안하다. 그래서 아마 철수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박사님께서 또 이야기하신 것 중에 그 기존에는 유발 지진이 2.0 이상 그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산자부에 보고하기로 돼 있던 게 2016년 말에 갑자기 2.5 이상으로 이제 지진 발생 보고의 기준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 갖고 지진 유발 보고가 상당 부분 누락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2.0과 2.5의 이 차이가 얼마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이게 이제 우리 포항 지열 발전소를 지으면서 포항 시민의 어떤 참여랄까요? 이 지열 발전소는 이게 2012년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이미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지열 발전소는 지진이 일어난다는 위험을 직면해야 된다고 2007년부터 내지는 바젤 사건 때부터 논문으로 학자들은 발표가 됩니다. 언론지에.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보는 포항 시민들한테 이거 지을 때 포항 시민들이 알리지 않고 지진이라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진동이라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동과 지진의 위험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시민을 참여시키지 않고요. 한번 첫 번째 시민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뭐냐 하면은 이 지열 발전소를 운영하면은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진 안전 경보 체계가 있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경보 체계가 있습니다. 이 물 투입하고 집안이 흔들리기 때문에 실제 지진이 1수준, 2수준, 3수준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매뉴얼이라 할까요? 위험 경보 체계를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트래픽 라이트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게 물 투입해서 2 이상 일어나면 이렇게 빨간불로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하고 물을 이제 모든 스톱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의 빨간불은 멈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녹색 그 수준 1점 이하 같으면은 운영하라. 그리고 이제 노란불 정리 경계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작년 2017년 2018년 8월에 이 지열 발전소를 참여했던 서울대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 경보 체계입니다. 혹시 카메라가 비춰지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2.0 수준입니다. 이 2.0 수준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경보 체계 레포트칸에 알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주로 KMA가 어떠냐 하면은 이 기상청, 산자부, 포항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 이상 하면 포항시 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뭐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느냐 하면은 넥스지오와 포항시와의 관계가 MOU 체결을 합니다. 이 MOU 체결을 언제 하느냐? 박성호 시장 때 2011년 4월에 합니다. 이때 이제 진동이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서로 이제 협조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이 MOU 체결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은 2015년 11월 말 되면은 이게 MOU 체결 기간이 끝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2016년부터 넥스지오가 이 본격적인 이제 물 투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때 물 투입해서 할 때 경보 체계가 이 체계가 나옵니다. 2.0 이상이 만약에 물 투입해서 일어나면은 포항시티홀에 알려라 하는 예. 경보 체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은 2017년 12월 23일 날에 지진이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2017년 12월 23일 날 2.2 지진이 일어납니다. 북쪽에서. 그러니까 이 지열 발전소와 가까운 곳에서 2.2 지진이 일어나죠. 네네. 근데 2.2 지진이 일어나고 이 경보 체계가 바뀝니다. 26일 날 되면은 경보체가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12월 26일로 나옵니다. 예. 경보 체계가 참여한 넥스지오가 지열발전 연구 등등이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2.0에서 2.5로 올려버립니다. 네. 올리면서 2.5가 넘어가면 어디냐 하면은 정부에 알린다는 겁니다. 예. 정부라 하는 것은 기상청일 수 있고 산자부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뭐가 빠지느냐 하면은 포항시가 빠지는 거죠. 예.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날짜가 23일날 2.2 일어나고 26일 날 바뀝니다. 12월 26일 날. 네. 예. 자, 26일 그러고 난 뒤에 29일 날 또 2.3 지진이 일어나고요. 예. 2017년 4월에 3.1 지진이 일어나서 예. 이 자료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JTBC에서 보도했는 왜 이 3.1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산자부가 그 알았다면은 이거 멈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보도 자료에서 예. 이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시작할 때부터 포항 시민들한테 지진이 일어난다 하는 걸 알리지 않았고요. 두 번째,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 2.0 이상 일어나면 포항시에 알려가 돼 있고 2.5 지진을 했을 때 포항시를 빼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포항시가 이게 완전히 이제 배제가 되는 겁니다. 위험에 아까도 이야기한 바젤 같은 경우는 이걸 지을 때는 당연히 시민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위험을 알려야 되고요. 이걸 빼버리니까 시민들이 배제돼 버리는 거죠. 이 완전히 이제 정부와 상대하고 이 지역 이 지진의 당사자인 시민들은 모르는 겁니다. 발생하고 난 뒤에 시민들한테 알렸다는 거죠. 예. 이런 이제 왜 그러면 이때 포항 시민을 또 배제시켰느냐니까 시작할 때 포항 시민들을 알리지 않았고요.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민을 배제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열발전소는 어쩌면은 제가 계속 이 자료를 찾으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과학자들이 이미 지진 발생하는 건 알고 있었고 이 부분 체제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시민을 결국 알면서 배제한 책임을 누군가 학자,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네. 네, 일단 뭐 생각합니다. 박사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처음에 이제 이 지진이라고 안 하고 진동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부터 이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포항 시민들을 약간 속였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예. 예. 그리고 이 뭐 지진 그 규모에 따른 보고 체계 예. 여기를 변동에 대해서 이 정부가 포항시를 뺐다는 부분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가장 밀접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지자체 포항시인데 그렇습니다. 포항시의 보고 체계를 뺐다는 거는 뭐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포항 시민이 안중에 없었다 뭐 좀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예. 이제 시작할 때는 이분들이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 시민들 만났어요. 예. 뭐 140개 기구 뭐 조직에 뭐 700여 명을 만났다 했는데 어떤 측에서는 뭐 이게 건물 하나 지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 하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위험을 알리는 지열 발전소는 지진이 발생한다 하는 그 위험을 석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도 이게 뭐 어떻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니까 우리 지역에 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에너지 허브 단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장밋빛만 알았지만은 그 어두운 부정적인 측면은 거의 외면하고 일부 학자는 알면서 알려주지 않은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R&D 사업이었고 지열발전소가 아닌가. 좋은 뜻으로 했지만 이게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자 자기네들이 지금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진 발생 이후에 이제 정부의 대응에도 상당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진 발생 이후에 뭐 마치 큰 보상이 됐을 것처럼 예, 정치권에서 다녀가고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뭐 드러나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지열발전 정부 합동조사단 뭐 구성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뭐 박사님께서 또 지적하셨는데 뭐 어떤 문제점이 또 있었습니까? 초창기에 이제 작년에 이제 지열 그 정부에서 조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그 이제 총 1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외국 학자가 5명, 국내 학자가 이제 그 9명입니까? 그리고 이제 16명 중에 2분이 이제 이진환 교수와 이제 고려대 이진환 교수는 이게 지열발전소 때문에 일어났다 했고, 그 반대로 주장하는 홍태경 교수가 이제 그 자연지진학하는 이 2분을 합쳐서 16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16명 이 2분은 이제 자문위원으로 들어갔고요. 최근에 2분이 이제 빠져버렸죠, 작년에. 그러고 나면 이제 16명입니다. 16명 중에 5명이 외국 학자고 9명이 이제 국내 학자입니다. 근데 이 이제 지열 발전소를 추진하면서 대부분이 이제 이 서울대 에너지공학과에 있는 교수들이고 일부 교수들이 산업 경력의 체제 R&D 개발에 어떤 연구한다고 해서 개입을 합니다. 몇몇 대학이 그중에 주도적인 학자가 제가 보기에는 몇 기가 있습니다. 뭐 한국지질자원연구소도 있고 또 안에 서울대 교수들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9명 중에 5명이 6명인가? 대부분 서울대 교수이거나 서울대 출신이거나 서울대하고 관계 있던 학자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사람을 주장하는 학자도 들었습니다. 그거 전부 다 서울대에서 만들어낸 작품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서울대 위주로 편성이 되지 않았는가. 뭐 그 문제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문제를 이 지열발전을 추진했는 것이 산자부입니다. 산자부에서 이 연구단을 구성을 했다는 거죠. 에너지 기평에서 이제 에너지 뭐 평가원이나 하는 곳에서 이게 위탁을 주긴 했습니다만은 대한지질학회에 줬습니다만은 에너지 기평은 또 하나 이게 산자부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불러일으킨 행정부가 또다시 산자부의 조사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초창기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이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 조사에서 흔히 하는 신뢰성, 타당성에 위배되는 조사를 결국 발표를 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국제적으로 망신당한다. 그래서 국제 학자들도 이제 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5명 중에 2사람은 논문을 직접 읽었던 분입니다. 실제 만나기도 했고요. 지금 정부 조사단 만날 때. 그래서 이분들이 한 5명이 지켜보고 있고 국제학회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결과는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앞에 이제 여러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고, 그러면 앞으로 이 포항 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우리 박사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뭐 기다린다 하는 것은 딴 뜻이 아니고요. 정부 조사단이 아마 이제 3월 말경, 본래는 2월 말로 해야 되는데 조사단장이 미국 학계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기로는
이제 최종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외국 학자들과 5명이 같이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 하는데 외국 학자 5사람이 이 스케줄이 각각 바쁜 사람이라서 이게 날짜를 정하기 힘든답니다. 네. 그래서 억지로 해서 구해보니까 겨우 4사람이 3월 초에 만날 수 있다. 예. 그래서 3월 초에서 만나고 나면은 이제 조사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 조사 결과는 이제 학회에 발표할 것이라고 이랬는지 힌트를 주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정부 조사단의 이제 발표가 어떤 축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가를 봐야 됩니다. 흔히 두 축으로 나눴을 때 유발 지진이냐 자연 지진이냐 네. 인간이 만든 지진이냐 자연 지진이냐 했을 때 이제 만약에 자연 지진이라 하면 엄청난 이제 파문이 일어나겠죠. 뭐 국제학계에서도 굉장히 아마 논쟁이 불러일으킬 거고 유발 지진에 대한 것으로 이제 기울어진다면은 정부가 일정 책임을 지지 않겠는가? 예. 그 정부에 대한 정부가 그러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면은 정부가 포항시에 대해서 뭔가 이제 보상 차원에서 정책 자금이 이제 책임을 지는 데서 아마 내려오지 않을까. 그게 뭐 대구 시민들한테 만족한 수준이라면은 뭐 굳이 우리가 뭐라 할까요? 뭐 소송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또 소송할 수 있는 나는 뭐 그 정책 자금에 만족할 수 없다. 예. 뭐 이렇게 또 개별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 하지 마라 하라 소리는 없겠지만은 아마 그 시장님이나 전출직까지는 지역의 어떤 정치인을 비롯해서 이건 대타협을 보면은 아마 그런 방향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는 제 생각으로는 정부 발표가 나온 뒤에 아마 그 주민들과 같이 참여했던 선출직 뭐 포항시 의회 뭐 특위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뭐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답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정부의 합동조사단의 발표를 기다려 보는 게 중요하다. 예, 예,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그때 또 새롭게 모색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예. 예. 또 뭐 그 말씀하시는 과정에 소송이라는 단어가 잠깐 나왔습니다. 예. 최근에 뭐 112로 지진 그 공동연구단에서 3월 말께 뭐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기자회견도 했고. 예. 그렇게 봤을 때 뭐 우리 공동연구단 이제 112로 지진 공동연구단 쪽에서 뭐 계획을 어떻게 세워두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겠죠. 뭐 정부가 어떻게 발표가 만약에 이제 지열 발전소에 일으킨 책임이 크다. 그랬을 때 이제 정부 책임을 이제 우리가 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책 뭐 이렇게 대화가 잘 되면은 뭐 굳이 소송을 안 해도 될 건데 그렇지만 시민들이 또 이제 입장이 좀 다르게 나올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상의를 해야 될 건데 이제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뭐 보고만 있지 말자. 혹시 이제 만약에 이게 정부가 우리한테 충족되지 못할 때는 소송을 위한 어떤 준비는 물밑 작업으로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지열연구단이 연구해왔듯이 법률 분과에서 이제 소송에 필요한 어떤 자료들을 끊임없이 계속 축적을 하면서 어떤 기다린다는 것보다 축적하면서 어떤 상황을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률 분과는 또 법률 분과 변호사님들하고 공동 그 연구단에서 또 합의를 봐야 되겠죠. 네, 뭐 긴 시간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도 아직 흥해 그 지진으로 흥해 체육관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피해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졌고 또 피해 복구가 이루어졌으면 되는데 그분들한테 심심한 위로를 보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지진이 일어나고 나는데 어쩌면 이제
이 하나의 또 하나의 정쟁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 서로 이제 선출직이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뭐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기준은 포항 시민들에게 얼마나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하는가가 기준일 수 있습니다.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또 시민단체 시민들이 그런 보상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또 지역에 굉장히 피해 지진에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 인구 유출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상대해서 정책 자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또 그분들이 좀 지금까지는 뭐 유발 아니면은 뭐 자연지진이 뚜렷했습니다만은 아마 정부 발표가 나면은 훨씬 더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앞으로 이제 선출직 정치인들이나 주민들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이 협상을 잘 이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를 실현해서 큰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저는 당부합니다. 예. 네,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초대석에 나와주신 양만재 박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프라임 초대석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